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월 셋째 주입니다. 2월 셋째 주,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꼭 이 경주마다 좀 포인트가 되는 마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런 마필들은 뭐 꼭 입상을 떠나서 이런 마필들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마필의 어떤 조교 내용,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경주로는 4%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1월 14일, 15일 날 뛴 주로가 이제 10%와 18%, 분량 20%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뜻으로 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입상을 못한 말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기에 비해서 이제 입상을 못한 마필이 있고,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매글데이 같은 경우죠. 그런 것들은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량주로에서 뛰었지만 인정을 할 수 있다. 다른 여타의 어떤 마필들은 좀 인정을 하기는 조금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 7일, 8일 날 좀 늦게 나오는 말들은 그렇게 있고, 이제 뭐 그다음에 1월 또 28, 29, 14, 15일을 지난 28, 29일인가요? 그때 나온 마필들도 있고, 특히 이제 14일 날, 15일 날 나온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지난주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도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 그러니까 경주로의 어떤 그 이점을 얻어서 입상한 마필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역시 이제 양일간 이제 11개 경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부산이 뭐 하나씩 더 늘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그 숫자 시지도 않으니까 부산, 제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조교가 저한테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예상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조교를 뭐 동영상으로 본다? 뭐 저는 그게 조금 싫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제 눈으로 봐야 좀 뭔가 그냥 뭐 안심이 된다랄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조교 뭐 여기 멀리서 동영상, 사실 서울 동영상도 거의 안 봅니다. 뭐 어쩌다가 제가 놓친 말들, 이런 마필들은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봐주는 정도인데, 좀 동영상을 갖고 조교를 다 체크하기는, 그러니까 그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교라는 건 긴 구간, 또 하루 달라지는 어떤 컨디션, 또 조교의 패턴, 이런 것들이 주중에 쌓여서 그 마필의 어떤 컨디션을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동영상을 봐갖고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조교를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예상가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저도 그런 좀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1개 경주씩 모든 경주가 지금 다 어떤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마필은 없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그냥 넘어가야 될 경주. 정말 여기는 뭐 어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마필의 잠재력, 컨디션, 훈련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주들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주마다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마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8일이죠. 2월 18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여러분들 그냥 이 경주 같은 경우 인기 많은 10번 리걸 하이와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이 두 마필에 이제 도전하는 마필,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4번 썬더블루입니다. 근데 썬더블루가 선행을 가는데 뭐 경주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근데 저 썬더블루는 지난번에 쟤도 분량주로 해서 뛰었죠. 맞나요? 분량주로 해서 선행 외곽에서 뛰었는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더라. 자, 안쪽에 2번 논스톱 썬더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 모래를 맞고 외곽 사행을 했죠.
근데 오늘은 2번 게이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월등하진 않아요. 월등하진 않는데 2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저도 못 읽어요. 그거는 기수밖에 모르죠. 근데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하면 도안이 뭡니다. 그러니까 2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몰고 가서 이제 선행을 시도할 거냐, 선행을 실패하더라도 선행 뒤에 썬더블루 뒤에 바짝 붙어 갈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바짝 붙으면 붙을수록 좋죠. 모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굽에서 퍼지는 모래가 거의 45도 각도로 날아가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 머리에 얼굴에 와서 닿는 모래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말이 싫어하죠. 근데 바짝 붙으면은 거의 다 발 밑으로 가슴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말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준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경주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필은 이제 11번 시대의 명작입니다. 시대의 명작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보다는 인기권에 있는 얘네들 10번, 12번 이런 마필들보다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리걸하이나 미스터 퀄리터보다는 조금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이경주를 잠깐 이제 시대의 명작이 이경주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11번 시대의 명작이 포인트가 되는데 왜 포인트가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56kg라 그랬죠. 여기가 55kg, 여기가 54kg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5번이 55kg를 넘고 그 다음에 바깥에 10번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6번, 11번, 12번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가 1kg 차이면은 사실 시간으로는 키로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55.2kg, 그다음에 얘가 한 54kg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뭐 한 1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1초 조금 넘게. 자, 근데 이 11번,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누가 끌고 가든 간에 얘는 사정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모래를 맞고 뭐 외곽 사행을 한다거나 외곽 사행을 오늘 왜 이렇게 외곽 사행을 한다거나 뭐 좀 뭐 뒤로 확 밀린다거나 이런 어떤 변수만 아니라면 사정권 안에 간다는 가정하에 얘가 가장 좋은 뒷심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내로 일례로 보면은 목요일 날 1조의 라온 점프라는 국내산 육군 마필과 하고 가운데 신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동반 습보라는데 채찍으로 딱 때리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마필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채찍에 반응 보이는 마필, 특히 이제 전력 질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막 좀 세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딱 때렸을 때 더 이상의 어떤 탄력을 내기가 힘들어요, 말은. 근데 그거를 딱 때리는 순간 말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건 정말 전형적인 뭐 전형적이라는 건 전형적은 아니고요. 아주 상당히 좋은 탄력, 신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권 안에서 여기까지 4코너까지 왔을 때 가장 좋은 뒷심을 볼 수 있는 마필은 시대의 명작인데 얘가 조금 부상이 있죠. 우후지 파행이 1월 4일 날 있었어요. 4일 날 있었기 때문에 요거만 조금만 확인을 하십시오. 일단 제가 겉보기에는 정말 미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꼼꼼하게 봐서는 찾아낼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지금 미세하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또 나올 때는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의 명작의 어떤 그런 좀 파행기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과연 얼만큼 제가 경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시대의 명작 일경주는 좀 관심 있게 보자 였습니다. 자, 일경주였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예, 뭐 1번 동행 퍼스트가 선행 가나요? 나올 행복이요? 나올 행복.
뭐 이 나우랭복은 컨디션은 아니고요. 동행 퍼스트는 뭐 일단 이런 경주기 때문에 안쪽에 있고, 근데 얘의 단점 뭐냐면 신장력이 없어요. 아까 이제 첫 번째 경주에 말씀드렸던 시대의 명작은 정말 신장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쟤는 신장력이 없어요. 그 소속조의 골드 마운틴하고 동반 습보라는데, 어떤 이 동행 스포트가 이제 뭐 순간적으로는 같이 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말이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골드마이티의 어떤 궤도 탄력이 평범한데 그걸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빨리 지치는 겁니다. 그런 신장력이 없는데, 일단 그런 것 지난번 이제 3마리 외곽으로 선행부터 3마리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쳤었고요. 그다음에 큐피드 챔프입니다. 큐피드 챔프인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경주에서는 8번 금성 리비어입니다. 금성 리비어인데 그냥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두 번 다 세 번째 합격을 하는데, 일단 뭐 체형이나 이런 조건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마주분을 알아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묻더라고요. 말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혈통을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어 혈통을 사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샀어요. 진짜로 샀는데 싸게 주고 샀죠. 리비어가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리비어 혈통이라는 게 장거리인데, 예전에 그 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왕원 조교사라고 있었죠. 지금 이제 그 안병기 조교사의 바로 전에 하셨던. 근데 이분이 그 처음에 발견한 게 리비어예요. 어떤 저기를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리비어를 봤는데 그 당시에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뭐 이런 말 사와가지고 뭐 다는 아니지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최봉주, 지금 현재 16조 조교사인 최봉주 조교사가 그 420km, 30km 되는 그 리비어 혈통을 갖고 2000m에서 우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리비어는 장거리 혈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주분한테 나중에 이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하고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그 옛날에 그 라시그니도 그랬죠. 실패한 거. 뭐 이거 좀 비싸게 들어온 혈통이었었고, 근데 리비어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명이었었는데 거의 다 장거리예요. 뭐 10중 6, 7은 장거리인데 아무튼 그런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성도 있고 다 있는데 걸음 자체가 느려요. 걸음 자체가 느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마주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이 라시그니도 3,000m 이상 뛰던 말이에요. 3,000m 막 장거리, 최장거리 뛰던 마필이었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데, 아무튼 자, 이 금성 리비어는 외할아버지가 리비어예요.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리비어가 난 딸이 그 엄마죠. 그러니까 이 리비어 덕션의 금성 리비어의 엄마요.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초적인 그 혈통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얘가 지금 2번을 좀 미달을 했는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나스에서 그동안의 리비어 혈통에서 나왔던 그런 발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얘가 모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2번의 경주를 보면, 2번의 주행심사를 보면. 근데 3번째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얘는 관심마요. 이 경주에서 뭐 입상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리비어 혈통이기 때문에 장거리로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지금 동행퍼스트, 큐피드 챔프 이런 마필들 여러분들이 배팅권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마필은 그냥 뭐 나스에 뭐 3착이나 4착이나 5착이나 뭐 이렇게 착순권 막 하여튼간 올라오면 이건 뭐 뽀록이 나르기는 하는 겁니다만, 아무튼 장거리까지 좀 생각을 해두고, 염두에 두고 이 금성 리비어의 어떤 주행 습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 경주는요. 자, 이 경주였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뭐 랠리킨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전에 입상했을 때 체중이 이제 400한 20kg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추천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좀 적중시켰는데 그냥 쟤는 저런 말들은 그냥 체중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컨디션 이런 체크 같은 경우만 좀 하시고요. 나올곤입니다. 이제 선행 갈 거고 그다음에 또 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마필이 진짜 이경주에서는 올포유어 드림인데 4번이요. 올포유어 드림인데 자세가 상당히 좋은데 발을 좀 안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경주에서 포인트 말은 아니고 돌배도 그렇고 인기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기마고 자 그래서 이경주는 이 7번 로드에 있습니다. 로드에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륜 구동이다. 자동차로 비하하면 사륜 구동인데 그 중에 전륜 구동이 아니라 말은 후륜 구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바퀴에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데 뒷바퀴는 바람이 지금 빠져 있어. 그러니까 후륜인데 후륜의 어떤 타이어가 좀 빵빵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근데 이게 지금 그 후륜 구동이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솔직히 이런 그 로드에이스처럼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이 후륜 뒷바퀴 타이어가 원래 고질적으로 좀 뭐 경직되거나 아니면 고질적인 파행이거나 이러면 100%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얘가 그동안에 나빴던 게 정말 나빴었어요. 진짜 뭐랄까 진짜 뻣뻣하기로 치면은 진짜 뭐 젓가락처럼 이렇게 뻣뻣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유연해지면서 뭔가 좀 어떤 그 구보나 조금 더 빠르게 어떤 그 뭐랄까요 훈련을 강도를 높일 때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동안 보면은 많이 이제 동반습벌을 막 억지로 막 시키면은 뭐 퍼진다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체크하셨다가 정말 좋아졌나?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피시고요. 왜냐하면 이경주 자체가 이제 말이 이제 9마리밖에 안 돼요. 날고니가 선행 가고 돌배 따라가고 뭐 랠리킨 바짝 붙고 얘네들 이거 못 믿거든요. 뭐 랠리킨도 그렇고 누구죠? 돌배도 그렇고 나올고니가 이경주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냥 선행을 가면서 완전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돌배나 뭐 랠리킨 뭐 특히 이제 랠리킨 같은 경우야 뭐 장출기 씨야 분명히 넌 도망가라 나는 따라갈 테니 이럴 테고 이 나올고니가 도망가는 순간 돌배는 따라가거든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돌배라는 마필이 보면 제가 이제 언젠가 얘기했었죠. 그 53조의 캔디존인가 그런 마필들 인기 빵빵 실 때 얘네들은 신장력이 없습니다.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 이 돌배도 그런 유형의 어떤 그 몸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컨디션은 최근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 와서 한번 간간히 이제 추천드리는 마필인데 아무튼 이경주에서는 로드에이스의 어떤 그런 후륜 타이어에 바람이 좀 빵빵하게 좀 주입이 됐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 1400m 국내산 5군 안말경주입니다. 더 페이버릇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필스타 요거 그 2월 1일 날 자전지 파행 그 병명이 떴어요. 조금 이제 약간 그 파행기가 좀 보이고요. 3번 그 퀸오브 웨스트입니다. 이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 근데 워낙 이런 판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상대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인기권에 있고 거기다 이제 오수철 교수의 부담 중량 2점까지 있고요. 오늘 포인트는 얘가 아니고요. 또 7번 더 페이버릿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될 마필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요. 이 4번 인비턱스인데 인비턱스는 제가 데뷔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마필이 왜 못 뛸까라고 이제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체형이 좋잖아요. 480kg대의 체형을 갖고 있고 겉보기엔 좋거든요.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470에서 80kg대의 체형은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오, 잘생겼네, 날렵하게 생겼네, 날씬하게 생겼네, 부드럽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이상 뭐 500kg 나오면 아유 저거 생긴 건 멀쩡한데 둔하네, 걸음이 느리네, 뭐 리듬감이 없네, 유연성이 없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따라가요. 근데 이 인비턱스는 480kg짜리인데 걸음이 느려요. 그래서 걸음이 느린데 왜 느릴까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정말 뭐 실전 영상이라든가 뭐 또 조교 영상이라든가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열심히 살피는데 그냥 뭐 아주 미세한 단점을 꼭 굳이 잡으려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조금 이 뒷다리 어떤 비주얼 부위가 좁아요. 약간 좁아요. 왜냐하면 앞다리보다 여러분들 말을 위에서 보면은 앞이 좁고 뒤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후구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뒷다리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앞다리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다리가 착지한 곳에 뒷다리가 더 앞에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 비주얼 부위가 좁으면 그게 좀 그러니까 비주얼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좀 좁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지지난 시간에요. 서울이라는 강아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유튜브에 서울이라고 치면은 그 강아지의 뒷다리 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그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개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자세히 봐야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굳이 제가 흠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얘가 지금 입상할 때 보면 이동화 기수가 바닥에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뒷다리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타이어가 뒷다리의 타이어가 조금 그러니까 앞다리의 타이어는 정상적인 타이어가 껴 있는데 자기 몸에 맞는 근데 뒷다리 타이어는 티코나 뭐 모닝이나 이런 타이어가 껴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는 앞다리는 빨리 굴러가는데 뒷다리는 덜 굴러가는 거예요. 앞다리는 뭐죠? 좀 크게 뭐라 그러죠? 좀 앞다리 타이어는 이딴만해. 근데 뒷다리 타이어는 요만해. 그죠? 이게 자기 정상적인 타이어를 갖고 있는데 뒷다리는 조금 비정상적인 타이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비주얼 부위가 좁기 때문에 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설이라는 강아지처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동화 기수가 이런 단점을 다 커버를 해주는 거야. 사코나 올 때까지 커버를 해준 다음에 남들은 다 힘쓰고 왔잖아요. 남들은 보통 막 이렇게 그냥 보통의 스피드를 내면 얘는 그 힘을 아꼈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를 갖고 있지만 날라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날라오려면 그 페이스 흐름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흐름이 오늘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딱 벌써 뭐랄까요? 상대를 읽었는지 조교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뭐 스탈렛인가 스카이 퓨처인가 디바인 퓨처스랑 동반 스포 2번 딱 하고 여태까지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동안은 입상할 때 보면 준비를 단단히 해갖고 나온다. 근데 이거 아니다. 말이 좀 컨디션이 아니다.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땐 또 안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제대로 한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경주의 포인트는 4번 인비턱스인데 뭐 어느 정도 인기는 끌 겁니다.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뭐 예상가들이 다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경주였었고요. 네,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경주는 좀 없네요. 기쁨 한호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1월 14일 날, 15일 날 불량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량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쁨 한호도 1월 15일 날 뛰었고 울프 플레이도 1월 15일 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 한호가 그날 선행 뒤에 있었죠. 내측에 있었어요. 내측에 있었는데
나중에 아까 띄었던 돌배라는 마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걔의 뒷심이 지금 불량주로의 어떤 이점을 갖고서도 사실은 그렇게 낸 게 없어요. 근데 걔한테 격차가 좁혀지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이제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쁨만으로 쉽게 이경주에서 제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점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여준 그 걸음을 조금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쁨만호가 선행을 가면 이제 5번 울프 플레이인데 이것도 장철 기수가 두 번째인가 했던 건 선행 가서 입상을 하고 지난번에 불량주로 해서 신영철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다 나은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울프 플레이가 선행을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다 나은에게 덜미를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다 나은에 그걸 계산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말이 센 말인가 약한 말인가, 얘한테 덜미를 잡혔어 선행을 쉽게 가고 불량주로에 2점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이다나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번, 5번이 또 충돌까지 생긴다,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경주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5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네, 1200m고 국내산 4군입니다. 3번 이 글로벌 골드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다른 기수가 타면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그 얘기를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설명을 드리니까 요거는 좀 차분하게 타야 되는 마필인데 용호 기수가 요즘에 말 타는 거 보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모든 말을 그렇게 서둘러 타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경주는 뭐 자이언트 킬링, 이건 이제 따라가면 이제 계속 선행 가서 송재철 기수가 죽은 말이죠. 따라가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보고 맨날 뭐 취임만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뭔가 힘 조절만 해주면은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 조절, 그러니까 어떤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선행을 가든 뒤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페이스에, 다 빠른 페이스에 또는 선행을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걔의 페이스를 유지시켜주면 돼요. 걔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어느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전개를 해버린다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경주의 포인트는 이제 6번 큐피드웨이입니다. 큐피드웨이인데 예전에 이게 데뷔전 때 부민호 기수가 타고 입상했던 마필 맞죠? 그 마필? 예, 부민호 기수가 타고 자주 탔던 마필이에요. 김동수 기수가 나중에 타고 이제 막 그랬던 말인데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11주 만인가 그냥 공백기는 갖고 있습니다. 11주가 나오든 9주에 나오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주기에 비해서 훈련량은 충분합니다. 컨디션도 괜찮고 단점은 발을 잘 안 바꾼다라는 건데, 이 기수 자체가 만약에 그런 발 바꿔줌이라든가 이런 답보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해줬으면 제가 요경주에서 요게 포인트를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전혀 기수가 액션이 없어요. 조교할 때 액션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컨디션은 좋아졌고 충분히 공백기에 비해서 컨디션 괜찮고 조교량도 훈련량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실전에서 어떤 기수가 조금 유도라 그럴까요? 제어랄까요? 뭐 이런 것들만 테크닉만 발휘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말고 요번까지는 조금 한번 그냥 뭐 공략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공략을 한다면 뭐 그렇게 뭐 광분을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마필 없죠. 9번, 4번 빼고 뭐 있습니까? 이경주 역시 대길인데 얘네들에게 조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마필이 큐피드웨이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일단 뭐 세네타운도 있습니다. 이건 뭐 체중만 체크하시면 되죠. 체중 체크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어떤 한계에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발 쓰는 거나 리듬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 그동안에 보면 그때 무슨 대상경주 입상할 때 보면 뒤에서 잘 참았죠. 포기를 하니까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타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흥분을 하면 조금 이렇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들면 제가 말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이트 때 딱 게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내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양 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그렇게 딱 긴장하고 있으면 말이 벌써 자기가 튀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문은 안 열렸는데 뒤로 와요. 그럼 남들 튀어나간다면 문 열리고 남들 튀어나간다면 나는 늦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조급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뭐 킹신바, 벼락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벼락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타이어 그러니까 완전히 체형은 벤츠 체형이에요. 아우디 벤츠 체형이에요. 체형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앞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 벼락 처음에 많이 뛸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광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전인가 하여튼간 그랬던 거. 그래서 처음에 막 관계자들도 막 문세영 기수 막 자주 태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은 잠재력은 있을 것 같은데 못 돼.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일단 뭐 아우디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뭐 관계자들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아주 제가 봤을 땐 조그만한 단점이에요. 아주 뭐 저 정도의 흠은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우디의 그런 타이어를 갖고 앞 타이어를 갖고 있지만 뒷타이어는 티쿠의 뒷타이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거 있죠. 이 서리 강아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보셨으면 이해가 아주 쉽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서리라고 유튜브에 한번 치면은 까만 강아지가 나와요. 하얀 니트리버하고 골든 니트리버하고 나오는데 이 서리가 그 골든 리트리버라고 잔디밭에서 뛰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뛸 때에 그 방송하는 그 저기들이 이 서리의 뒷다리를 아주 잘 조명을 했어요.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잘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또 거의 비슷하다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실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큰 동물이잖아요. 막말로 얘네들 한 15kg 날아가요. 그러면 500kg짜리 말이 하고는 뭐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본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촬영 기법이 좋기 때문에 좋아서 그런지 아주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번 이 스피드 루키입니다. 이 경주의 이제 포인트는 스피드 루키인데 가장 뭐 센 데를 뛰어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50 몇 주의 어떤 그 공백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용호 기수가 매일 조교를 했어요. 매일 세게 조교를 했는데 단지 하나 뭐냐면 좀 제갈 좀 똑바로 물려서 똑바로 뛰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이 가는 대로 냅두르는 거야. 어떤 날은 뭐 때리고 말이 삐뚤어 가든 똑바로 가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거 타이어라 그럴게. 이렇게 타이어가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타이어가 조금 뒷타이어가 안 좋아. 그러면 얘가 이 타이어에 지금 바람이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다리를 많이 절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걸 좀 똑바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좀 그런 게 조금 빈약해요. 근데 좀 스피드 루키가 지금 이 경주에서 좀 세고 그다음에 아침 기상인데 아침 기상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주 포인트는 스피드 루키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아침 기상에 선행을 가려고 여기에 나온 거죠. 그죠? 선행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뭐가 하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레타운 썸폴의 스피드 정도 아닌가? 온퍼트. 아, 장산 스타트요. 안쪽에 장산 스타트가 있고 이 벼락도 김용근 기수가 그런 어떤 그 단점들을 커버시킬 수 있는 건 선행밖에 없어요. 좀 쉽게 뛰는 거. 근데 이 아침 기상이 분명히 밀어서 선행을 갈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예측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컨디션에 밀어서 선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가서는 거기다 또 건너편에 가서 압박을 당한다. 이런 것까지 좀 가미가 되면 그렇게 버텨낸다는 아주 쉽게 버텨낸다는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으로는 너무 과신하지. 그래서 스피드 루키가 이 경주에 포인트가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 1600m입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머스탱 파워인데 두 번째는 이 논스톱 기상이에요. 근데 논스톱 기상은 보니까 뭐 예상 뭐 거의 우리 서울공모 예상가들은 뭐 저만 빼놓고는 다 했더라고요. 예상. 아니 다 안 했더라고요. 예상을. 그러니까 은근히 신영철 기수하고 안 어울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전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부터 제가 1700 뛸 때부터 그때부터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추천드리고 제가 포기를 했죠. 꼴찌 오는 바람에. 근데 그 다음에 이혁 기수가 타고 선행 외곽에서 입상을 해요. 외곽에서 갔다가 3코너인가 4코너에서 넘어서 이제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쳐서 입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보니까 조금 무리하니까 나스에서 걸음이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남산의 호랑이인가 뭐 걔한테 맞죠? 남산의 호랑이 걔한테 덜미를 잡혔고 지난번에는 갑자기 유승환 기수로 바뀌면서 그냥 안에 갇히니까 어때요? 그냥 죽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신영철 기수가 이혁 기수처럼 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제 능력을 예전에 그렇게 탔을 때의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상가들이. 그럼 이혁 기수하고 신영철 기수하고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절반? 절반이 넘게 차이 나나요? 경력이?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예상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한 겁니다. 아니 캐리어가 있는데 뭐 그걸 모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예상가들은 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3번 머스탱 파워입니다. 이동하 기수인데 1월 16일 날 자후지 파행이 있네요. 자후지 파행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누구예요? 송재철 기수요. 한 바퀴 내내 몰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그러면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그 경주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가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날 만약에 그 말이 그 경주에서 인기가 있다면은 팬들한테는 정말 좀 욕먹을 짓이죠. 다른 말이 다 도망가는데 나만 붙들고 있어? 그런 배짱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분명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말을 못 믿어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내가 훈련을 하고 이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실전에 들어가면은 네가 어떻게 뛰든 간에 내가 어떻게 전개를 하든 간에 너는 뛰어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훈련 승인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조교를 직접 못 해본 말도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송재철 기수가 계속 기승해왔던 마필이에요. 계속은 아니지만 뭐 자주 기승해왔던 마필인데 그걸 모르냐고요. 그걸 모르고 몰고 따라가. 이동하 기수 같은 경우는 좀 참아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에 포인트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덤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사리가 좀 세고요. 하이러너, 이다나은 여기 나오는데 저는 아까 이다나은 그 울프 플레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이다나은도 그렇고 하이러너 얘네들은 좀 사이즈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리가 이 경주에서는 좀 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번 슈어인인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우디가 3000cc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아반떼는 1500cc인가요? 1500cc야. 그 얘가 1500cc가 3000cc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과부하죠, 과부하. 예? 이 슈어인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1300 두 번 뛴 걸음을 보면은 딱 그거예요. 얘가 지금 체중이 그거밖에 400 한 몇 킬로나 30kg, 40kg, 410kg요. 410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한계치에 왔어요. 근데 지금 1600m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박태종 기수가 뒤에서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추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다른 능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마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랬겠죠.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 얘기는 곧 바꿔서 얘기하면은 힘 조절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1300이나 요 거리를 뛴 걸 봤을 때는 그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라서 경주는 머스탱 파워, 3번 머스탱 파워가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이 경주 뭐 퀴클리런, 여기 선행마가 많죠. 퀴클리런도 있고, 트로팅 라일리가 이거 아까 대살이랑 이 퀴클리, 트로팅 라일리, 요 두 마필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이마방에서는 34조에서. 근데 저 마필들이 약간 모래를 맞는 걸 좀 싫어하죠. 대사리도 그렇고 트로팅 라일도 그렇고. 대사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금 전 경기 외곽으로 이제 그 누구죠? 이동진 기수인가? 예, 그 기수가 외곽으로 나갔고, 이 트로팅 라일러도 그냥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를 맞으면 맞으면서 이제 말이 힘을 쓰거든요. 막 더 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더 뛰려고 하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더 뛰지 마, 너 힘 쓰지 마. 라고 잡아주는 건 조금 뒤로 밀리겠죠. 괜찮습니다. 예. 자, 이 경주는 이제 뭐 키클리런, 외곽에 이제 소베리아냐, 또 선행마가 또 뭐 있었죠? 뉴먼 워리어도 빠르고, 또 뭐가 빠르죠? 캡틴 블러버도 선행 갈려, 트로팅 라일. 그러니까 지금 이 키클리런이 선행을 가더라도 이제 스피드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압박을 가요. 간다고 치자고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전개를 키클리런이 끌어냈을 때 가정을 한다면 다른 말들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다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쟤는 보면은 여러분들 기린이 뛰는 거 보셨어요? 기린이 뛰면 어때요? 느리죠?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느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기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빠릿한 건 없다. 거기다가 그런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자세가 높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꾸역꾸역 그냥 끝까지 그 스피드로 뛰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힘을 안 뺀다고 라스트에서 월등한 탄력을 내느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선행을 가가지고 좀 쉽게 뛰고 그 힘을 남겨서 뛰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경주 골룸 마필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로드 에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TK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번 TKD인데 얘는 로드웨이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컨디션을 가정을 했을 때 그동안 나빠진 게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라간 게 지금 한 80이라고 보면 이 로드 에이스는. 근데 이 TK데이는 100이라는 컨디션에서 30으로 떨어졌으면 지금 올라간 게 50밖에 안 돼요. 다시 올라가는 게. 근데 얘가 지금 여태까지 보면 되게 센 데만 뛰어다녀서 제일 센 데만 뛰어서 이경주에서 과연 이 50이라는 컨디션만 갖고도 이 상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남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소나타급이 아반떼급이라 그럴까요? 근데 얘는 아반떼보다 조금 좋은 게 뭐예요? 아반떼보다 좋은 게 뭐죠? 그랜저? 그랜저는 너무 센데.
하여튼간 그랜저라고 치자고요. 그랜저급에서 놀던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은 아반떼급이야. 근데 그랜저인데 그랜저가 썩음썩음해. 연식이 오래됐어. 한 20년 됐단 말이에요. 그 20년 돼가지고 이제 좀 정비해가지고 한 조금 새 차 만들었어. 한 10년 쓴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반떼들은 좀 그냥 신형이야. 탄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랜저하고 아반떼하고 10년 된 그랜저하고 새 차 아반떼하고 뛰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1500cc 이게 3000cc인가요? 그랜저가?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인건 기수 요즘에 서울 와가지고 뭐 왜 이렇게 아직도 서둘러요. 예전에 부산 가기 전에도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도 조금 그 버릇이 그래도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서두르는 건 아닌데 좀 뭔가 조금은 뭐 서울에 와서 내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하여튼간 뭔가 좀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 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조금 예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더더욱 급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이제 경주는 이제 파크윈이죠. 뭐 저야 뭐 이 파크윈이라는 마필은 지금 현재 이 경마공원에서 있는 말 중에서 체형으로 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체형으로만 치면 하자가 없어요. 쟤는 뭐 벼락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벼락은 뭐 예를 들어서 벼락 뭐 한 70점, 80점 준다면은 얘는 거의 뭐 95점 이상이에요. 그 정도 체형을 좋은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먹고 전에 이제 좀 부상을 당하고 이게 다른 마방에 있었죠 아마.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이 좀 살아난 게 여기 조금만 더 일찍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야. 4살 때, 늦어도 5살 때 좀 살아났으면 올해가 5살이면은 정말 좋았던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근데 조교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숫보도 숫보지만 구보를 이번엔 3바퀴씩 해요, 3바퀴씩.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월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고 자꾸 제가 이게 막 그렇던 뭐라 그럴까요? 뭐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얘기할 얘기를 갖다가 여기도 필요하니까 좀 그냥 미리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그 지난번에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잘못됐어. 그랬을 때는 조교를 바꾸는 게 그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똑같이 하는 거야. 그 예전에 김대근 조교사라든가 지용훈 조교사라든가 그냥 계속 똑같이 해요. 그냥 어떤 말이든 간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 식이 아니라면은 뭔가 이마필의 성격, 습성을 찾으려면은 계속 바꿔줘야죠. 어떤 거를 최고에 잘 뛰었을 때 이마필이 어떤 조교를 잘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황영주 선수가 창 던지기 연습을 하면 되겠냐고요. 얘가 틀리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황영주 선수가 단거리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장거리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우사인 볼트가 마라톤 연습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 그러니까 그게 꼭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변화를 주라는 얘기죠. 변화를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를 좀 주면서 금화필의 어떤 최대한의 그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파크인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없죠. 뭐 지금 로게 재앙이요. 로게 재앙은 이게 원래 대본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없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00m용이에요. 1400에서 여기서 들어오면은 뭐 저는 뭐 진짜 근데 얘가 보니까 이전에 뛴 걸 보니까 1400에서 한 번인가 입상을 했을걸요. 선행 가서 2020년도에 선행 가서
이게 입상을 했다라고는 안 써 있는데 2020년도 11월 22일 6경주 1400m 선행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에 저 코로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마필은 1200까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1200까지냐 그 얘기할까. 얘는 약간 그 곰배등이에요. 곰배등 아시죠? 곰배등. 허리가 좀 이렇게 꺼져 있는 말, 약간. 그러니까 그 아주 심하진 않아요. 어떤 그 완전 곰배등은 아닌데 허리가 쓱 꺼져 있으면서 허리가 길어. 그러니까 1200에서는 얘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거리가 늘어난 1400에서는 힘으로 못 버텨. 거기다 뭐 상대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의 뭐 포인트는 파크린입니다. 뭐 이건 당연히 뭐 인기 1위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깊이 말씀하니까 요런 마필 파크린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막 여러 마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메모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씩만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0마리 출전했고요. 1400m고요. 네, 그냥 이 경주 포인트는 승부사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승부사를 이게 왜 이렇게 못 뛸까? 왜 최근에 한 3번을 못 뛰었을까? 궁금해 하시죠. 이제 그런 겁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전지 파행이 있었어요. 우전지 파행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너 죽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그냥 해. 막 세게 하는 거야.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픈 데다가 더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픈데 여기다 또 때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뛰겠냐고요. 아픈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데뷔전 때부터 얘는 일본 가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두 번째 그랬다면 세 번째 그랬는데 이제 따라가야죠. 선 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구장창 선행이었었잖아요. 주구장창 선행이야. 이 좋은 말을 갖고. 물론 얘도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 500km가 넘나요? 500km가 나가는 마필을 가지고 계속 그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선행을 가요. 그냥 선행이지 선입도 아니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선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선행 가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큰 경주, 더비나 이런 경주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실패했으니까 야 욕심 부리지 말고 따라가자. 빨리 적응을 시켜줘야지. 지금 아직 어려요. 4살짜리예요. 이제 충분해요. 시간 이제 2살째 데뷔해서 이제 3년 뛰었어요. 15번밖에 안 뛰어가지고 10번 3차 온 말인데. 자, 일단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 컨디션이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자, 이전에 아팠을 때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동반습보를 하면은 발을 너무 자주 바꿔요. 답보를 자주 했었어요. 아프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답보 자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소울 메리트야. 내일 1800에 나오는 소울 메리트입니다. 이 소울 메리트를 능가해. 그전에는 답보를 하면서 말이 스피드가 뚝 떨어져요. 스피드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근데 이번에는 이 소울 메리트도 거의 500km가 넘어가는 마필이죠. 얘를 나중에 나한테 탄력이 앞서. 근데 원래 소울 메리트가 걸음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소울 메리트를 이겼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요만큼의 팁이 되겠지만 발을 자주 바꾸든 걸 안 바꾼다라는 거는 아프든 다리가 안 아프다라는 얘기거든. 그걸 좀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또 선행을 고집한다. 안쪽에 지금 빠른 마필들이 있죠. 라운핑크, 별나라 신사, 싱싱메리, 코스모스 다 빨라요. 이제 포기해야 돼요. 이제 이번에 못 들어와도 따라가야죠. 이번에 못 들어와도 따라가야 됩니다. 선행 가려고 그런다? 나오면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가지고 뭐 외곽에 뭐 여기 뭐 누가 나오는데 여기서 10번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여러분들 돌아 쓰셔야 돼요. 막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이거 따라갈 것까지 제가 예측을 해야 돼요? 못하죠. 제가 점종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런 식의 전개보다는 빨리 가면은 그냥 일로 들어가면 돼요. 충분해요. 지금 여기 2군 여기 센마필 뭐가 있냐고요. 라운핑크? 별나라 신사? 이거 다 코스모스 충분해. 다 지금 이 경주 자체가 2군 6군이 73마리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근데 경주는 8개야. 그죠? 이게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국산 4군하고 지금 호남 2군하고 경주를 분할시켰어요. 2개를. 그래서 얘네들이 허드레기만 나온 거야. 이런 경주에서 그냥 솔직히 말해 진짜 농담 삼아 얘기하면요. 눈 감고 뛰어도 와야 되는, 깽깽이를 뛰어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승부사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거를 내가 선행 가서 내 스스로 가서 무덤을 파면 안 되죠. 아니야? 근데 이것까지는 만약에 또 선행을 간다.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빨리 가서 선행을 쉽게 가면 돼요. 근데 이 말의 장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선행을 가면 이 말의 장래는 없어요. 그 다음번에 또 장거리 가서 또 선행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연습을 시켜야죠. 충분히 이 경주에서는 상대가 이런데 지금 롱라인 같은 경우 조교 해다 말았죠. 금노일도 조교 해다 말았죠. 이거 상금부적으로 혼합 2군에 저기 28번째, 29번째 상금 12마리가 잘라지잖아요. 나머지 13번부터는 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내산 육군이 말이 없어가지고 얘네들 2군을 또 쪼갰어요. 이렇게. 경주를 만드냐고. 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도 좀 뭐라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경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승부사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 라운피크 지금 15주 만에 나오죠. 별나루 신사 조교했죠. 크린업 샤인도 뭐 이것도 보니까 조교 하루인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요? 크린업 샤인. 이게 뭐야? 조교. 그 다음에 코스모. 이거 지금 승군전이죠. 뭐 지난번에 좀 뛰어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데 1400은 지금 뭐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1200까지만 지금 뛰고 1400 한번 그 하이군에서 뛰었을 때니까 그렇게 뭐 썩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냥 승부사가 어떻게 타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 눈 감고 뛰어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경주의 포인트는 승부사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1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1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1월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